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56호 주체 112 2023년 1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를 주체 113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를 주체 113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는 주체 112 2023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 113 2024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13 2024년 1월 14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12 2023년 12월 21일 평양. 무비의 담력과 배짱,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국가의 가공할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일심충성으로 받들어갈 일념 많고 전국의 직맹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원들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자랑스러운 직맹호, 농군맹호, 여맹호 방사포들을 인민군대에 증정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 힘을 만장약한 조선의 거대한 실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이 다시 한번 이 행성을 뒤흔든 충격적인 시기에 마련된 무장장비들은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올바자를 금성철벽으로 억척같이 쌓아가는 전위민적인 애국정신의 결정체입니다. 직맹호, 농군맹호, 여맹호 방사포 증정 모임이 21일 남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직맹, 농군맹, 여맹 일꾼들, 동맹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혁 동지,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동지가 증정서들을 조선민군 군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직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양태 동지, 온천군 농군맹 위원장 한채학 동지, 남포시 천리마구역 여맹원 성용순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한해를 마감짓는 이 시각까지도 우리 공화국을 압사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광기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대중운동을 보다 힘있게 전개해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무적의 병기들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켜선 처소로 떠나버리는 남다른 긍지를 피력하면서 인민군 장병들이 고향의 당부, 가정의 소원을 항상 자각하고 원수 경멸의 청창을 더욱 서슬프르게 벼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토론한 김혁천 동지는 승리에 대한 우리민의 열렬한 지향과 염원이 깃들어 있는 저 방사포들은 우리 혁명모력의 강대 무비함과 필승의 위력이 얼마나 무궁한 힘의 원천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할 멸적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근로자들의 발의음을 받으며 직맹호, 농군맹호, 여맹호 방사포들이 인민군 부대들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방사포 증정 모임은 주체조선 투교의 전통인 원군 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해서
조국의 방선을 절벽으로 다지기 위한 애국운동에 일심일체로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드침없는 의지와 투철한 조국 소정신을 또렷이 과시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 모임이 21일 만수대 창작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미술부문 일꾼들, 창작가, 교원, 연구사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의 인민상을 수여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최창학 동지가 전달하고 인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조선문화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동지는 보고에서 승리상은 세기를 이어가며 역사에 유리없는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세계적인 기념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승리상의 인민상이 수여된 것은 위대한 연대에 발휘된 전승 세대들의 투쟁 정신과 위원을 끝없이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도덕 의리의 정화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승리상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만년대계의 대골작으로 빛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만수대 창작사 사장 우응호 동지, 단장 김정혁 동지, 조각가 김용국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의 인민상이 수여된 것은 주체 미술사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들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를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 걸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게 돼서 간절했습니다.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길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국의 여명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답사행군대 출발 모임이 21일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향숙 동지의 발언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평범한 여성들을 공산주의 어머니로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온 나라 여성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굽이쳐 오르는 속에 전국 여명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여명 일꾼들이 백두 전구회로의 행군길을 힘차게 다그치며 혁명정신 무장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대원들은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삼지연 대기념비가 혁명 전통 교양의 대로천 박물관으로 웅장하게 일도선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부주제 조각 군상들을 돌아봤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보여주는 혁신적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이룩되고 있는 속에 평양 가죽이김 공장이 훌륭히 개건 현대화됐습니다.
원료 투입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과 환경이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공장으로 전변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경공업 기지가 마련됐습니다. 평양 가죽이김 공장 준공식이 21일에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내각 부총리 리송학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정업원들, 공장 개건 현대화에 기여한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경공업상 김창석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을 개건 현대화할 때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자재와 설비를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많은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며 공장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꾸리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용도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건물들과 시설물들마다에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공장의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제품의 다색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방역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속에 중앙질병예방통제소가 새로 건설됐습니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앙질병예방통제소 건설과 운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셨으며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앙질병예방통제소가 현대화 정부화가 실현된 나라의 위생방역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각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표준화 과학화하고 질병들의 유입과 발생, 전파 등을 정상적으로 감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보건상 최경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1일 새로 건설된 중앙질병예방통제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으로 들끓고 있는 황해남도에서 농업경영 간부학교를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시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시며 대같은 은총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도의 농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학교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격리위원회 일꾼들은 강력한 건설 지휘 역량을 편성하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농업경영간부학교 준공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위원장 원경모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농업경영간부학교는 황해남도가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창조와 노력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 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운동을 한시도 잊지 말고 황해남도의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농업경영간부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라선 기상대가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했습니다. 기상대에 각종 관측 설비들과 기재들을 갖춘 기상해양예보실, 해양관측실, 정보봉사실, 기상관측장 등이 갖추어짐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절실한 기상기후 변화의 예측과 분석을 보다 과학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건설기계와 류단의 건설자들은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기초글착과 벽체 축조 등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사무청사와 보조 건물을 번듯하게 건설했습니다. 라선 기상대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라선시당위원회 비서 최운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기상대 종업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라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신창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 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상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며 기상예보의 정확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라선 기상대를 돌아봤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 자랑찬 성과들을 실증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는 속에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에도 우리식 농촌 문명의 향유자가 된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일떠선 새마을들은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과 불면주류의 애국 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진흥의 새륙자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역적인 용도의 산길 아래 마련된 행복의 터전입니다. 당의 농촌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성시에서는 공사의 중심 고리를 바로 정하고 시공 역량 강화와 건설 장비, 기공국 확보에 힘을 놓으며 새로 일떠서는 농촌 살림집 지구의 현대성, 문화성과 함께 정치성을 높이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패를 실속 있게 조직하고 앞선 공법과 능률 높은 기공구들을 적극 도입해서 내외부 미장과 지붕공사, 건구 설치 작업, 주변 정리 등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20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성범 동지, 도당위원회 비서 김만조 동지, 평성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으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 흥겨운 춤판으로 마을들은 홍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의 37세대가 모두 한나라시의 국물 같은 새 집을 받아놨습니다. 경연은 청소동지 이 크나큰 운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사를 잘 지어서 이 크나큰 운정에 대세는 년 보답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작업반 성전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펴는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민들이 겨울철의 민속명절로 즐겨 세우는 동짓날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시안의 여러 봉사단위들에서는 민족적 향취가 한껏 풍기는 민족 음식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동짓날을 작은 설날이라고 부르면서 명절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제일 독특한 것은 팥죽이었습니다. 이 팥죽이라는 건
몸이 부은 곳을 쭉 내리게 하고 특히는 이 해독작용을 비롯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옥류관의 자랑인 평양냉면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은 동지죽을 찾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짓날 명절 봉사를 통해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더 잘 알게 하고 명절을 더 즐겁게 새도록 송이를 다 하자고 합니다. 경웅 문화스 음식점에서도 구수하고 고유한 동지죽의 진맛을 잘 살리기 위해 봉사 준비에 품을 넣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번 동지날에 손님들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쏘아주는 구수한 팥죽의 진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요리 재료의 선택과 제법을 많이 연구해서 오늘의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방마다 동지죽 만드는 방법에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구레이를 찹쌀이나 찰수수 등 어떤 재료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쫄깃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찹쌀로 어그레이를 빚었습니다. 동지죽을 맛있게 쏘려면 팥이 푹 삶기와 저어주기, 익히기, 간 맞추기 등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요리 조법을 잘 지켜서 오늘 우리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누끈하고 구수한 동지죽을 봉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일간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날씨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16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현재까지 심한 추위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았던 1985년의 기온은 령하 11.6도였는데 올해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령하 11.9도로서 1985년보다도 0.3도 더 낮아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심한 추위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찬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매우 강하게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추위는 앞으로 점차 해소되면서 25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이상으로 높아지겠고 다음에 양력설 기간까지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하 10도로서 평년보다는 낮았지만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아침 최고 기온은 령하 17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밤한때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하 3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밤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1.5m 정도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불고 물결은 1m 정도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바람도 세지 않고 물결도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에 조선소의 북부에 있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25일에는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4일에 평년보다 낮겠고 25일부터는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